안녕하세요. 세무사 테레비 김수현 세무사입니다. 세무 상담을 하다 보면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상담을 정말 많이 하게 되는데요. 특히 부부가 같이 오셔서 남편분이 승용차를 구입하면 절세에 도움이 되냐라고 문의를 하시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승용차 구입하시는 것이 우리 사업에 대한 절세에 도움이 될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차량에 대한 비용 처리에 대해서 기본적인 원리를 살펴볼 텐데요. 일시불이나 할부 구입을 하시는 경우와 리스 렌트를 하시는 경우 모두 비용 처리는 가능합니다. 그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좀 있는데요. 일시불이나 할부 구입을 하시게 되면 우리 세법에서는 전체가 단기에 비용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5년에 걸쳐서 비용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량 같은 경우에는 5년 정률법으로 비용 처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정률법이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5년으로 비용 처리한다라고 했을 때 4천만 원이 차량 구입 가격이라고 한다면 첫 해에는 4천만 원에 45.1%를 비용 처리해 주고요. 요게 한 1,80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4천만 원에서 1,800만 원을 차감한 그 장부가액에 2년 차에는 45.1%를 또 곱해서 비용 처리를 하게 되고 이게 한 900만 원이 될 겁니다. 그렇게 조금씩 비용 처리를 하게 되면서 첫 해에는 가장 많은 비용을 처리하게 되고요. 마지막 해에는 가장 적은 비용을 처리하게 되는 방법이 정률법입니다. 신고하기에 따라서 정액법으로 신고를 할 수도 있고요. 5년이 아니라 4년으로 비용 처리를 해서 비용을 더 많이 인정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리스나 렌트 같은 경우에는 계산서나 세금 계산서가 발급이 되고요. 이 계산서나 세금 계산서를 단기에 비용 처리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절세를 하기 위해서 고가의 승용차를 사업용으로 구입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기존의 경비 처리 방법은 리스냐 렌트냐 아니면 일시불이냐 할부냐에 따라서 앞에 제가 설명드린 그 방법으로 비용 처리가 됐었고 아무런 제재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렇게 고가의 승용차를 이용해서 절세를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국세청에서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과세 특례라는 제도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도부터 순차적으로 사업자들이 적용을 받게 되었는데요. 2016년에는 법인 사업자와 성실신고 대상 사업자만 적용이 되었고요. 2017년도부터는 법인 사업자, 성실신고 대상 사업자는 물론 개인 사업자 중에서 복식부기 의무자도 이에 해당이 되었어요. 복식부기 의무자라고 한다면 업종별로 수익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사람이 그 다음 년도부터 복식부기 의무를 적용받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도소매 같은 경우에는 3억이 넘게 되면 복식부기 의무를 적용받게 되고 학원 같은 경우에는 7,500만 원만 넘어도 복식부기 의무를 적용받게 되니까 거의 대부분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은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문직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수익 금액에 상관없이 전부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전문직 사업자다 돈 못 버는데 복식부기 의무자 아니죠?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업무용 차량이 적용되는 승용차는 정해져 있는데요. 개별소비세법 제1조 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 자동차가 여기에 해당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승용 자동차에서 레이나 모닝과 같은 경차를 제외하고요. 9인승 승용 자동차도 제외가 되기 때문에 카니발 같은 부분들도 제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모닝, 레이,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5년 정률법으로 비용 처리 얼마든지 가능하시고요. 신고하기에 따라서는 4년으로 압축해서 비용 처리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부가가치세도
환급이 되기 때문에 많은 사업자들, 여건이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모닝이나 레이, 카니발 9인승 같은 차량을 구입하시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또 트럭이나 버스 같은 부분들은 승용 자동차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업무용 승용차 과세 특례는 당연히 적용이 되지 않고요. 당연히 여기에서 부담하신 부가가치세도 나중에 부가가치세 신고하실 때 환급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 대해서는 어떤 규제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임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법인 같은 경우에는 전체 차량에 대해서 가입을 하셔야 되고, 미가입을 했을 때는 그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전부 부인되게 됩니다. 그리고 대표자 상여로 처분이 돼서 대표자의 근로소득세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한 대까지는 업무용 승용차 전용 보험을 들지 않아도 괜찮고요. 한 대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업무용 승용차 전용 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전문직 사업자 그리고 성실신고 대상 사업자만 일단 해당이 되는데요. 2024년도가 되게 되면 이 의무가 확대가 돼서 개인 사업자 중에서 복식부기 의무자도 이 업무용 승용차 업무 전용 보험 규정을 적용받게 되니까 그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미가입하시는 경우에는 50% 비용 처리가 되고요.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업무용 승용차 전용 보험에 들지 않은 한 대 초과 차량에 대해서는 10%의 비용 처리가 부인되게 되겠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 대한 규제 두 번째는 감가상각비에 대한 한도 규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연간 800만 원의 감가상각비 한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일시불 또는 할부, 또 리스 또는 렌트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일시불 또는 할부의 경우에는 구입 가격을 5년에 걸쳐서 정액법, 즉 구입 가격을 5로 나누시면 됩니다. 정액법으로 비용 처리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고요. 이 비용이 800만 원을 연간 초과하게 되면 그 금액은 당해의 비용 처리하지 못하고 그 다음 해로 이월이 돼서 800만 원의 감가상각비가 미달하는 때에 비용 처리를 하게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4천만 원짜리 차를 샀어요. 얘는 5로 나눠서 한 해에 800만 원씩 비용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800만 원이 한도니까 800만 원 비용 처리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죠. 2월대 금액도 없고. 근데 예를 들어 우리가 1억짜리 차를 샀어요. 1억짜리 차를 샀을 때 얘를 5로 나누게 되면은 2천만 원이 나오고요. 2천만 원 중에서 800만 원은 당해 비용 처리가 되지만 나머지 1,200만 원에 대해서는 비용 처리가 되지 않고 5년 동안 계속 이제 비용 처리를 하게 될 거고, 5년이 지나고 나서는 이제 장부상에는 금액이 남아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5년으로 나눠서 비용 처리했으니까 그 이후부터 이제 800만 원씩 또 비용 처리를 하실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리스나 렌트 같은 경우에는 리스료, 렌트료에 대해서 비용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리스 같은 경우에는 리스료에서 리스료에 포함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 유지비 한 것이 감가상각비 상당액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 유지비 알기가 어렵다 하시면 7%를 뺀다. 리스료의 93%가 감가상각비 상당액이고 그 금액을 800만 원 한도로 인정받으실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렌트 같은 경우에는 임차료, 즉 세금 계산서 끊긴 금액이 되겠죠. 그 금액의 70%가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되어서 그 금액과 800만 원을 비교해서 작은 금액을 인정받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 대한 규제 세 번째는 업무용 승용차 운행 일지에 대한 작성 의무를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전부 작성을 하는 것은
아니고 작성을 하지 않았을 때 어떤 페널티를 주겠다라는 내용인데요. 일단 업무용 승용차 운행 일지를 작성을 하는 것이 굉장히 좀 까다로워요. 여기 화면에 보시게 되면 업무용 승용차 운행 일지를 작성하려면요, 사용 일자를 작성해야 되고요, 또 사용자 성명을 기재해야 되고, 주행 전 거리, 주행 후 거리, 그리고 업무용으로 그 중에서 얼마를 썼느냐라는 것들을 기재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만약에 이 업무용 승용차 운행 일지를 어렵게 작성을 했다라고 한다면 감가상각비 800만 원을 포함해서 보험료나 자동차세 같은 관련 비용들을 합친 금액을 업무 사용 비율만큼을 비용 처리해주겠다. 만약에 2천만 원을 사용했다라고 했을 때는 업무 사용 비율이 100%라고 한다면 전부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거고요. 물론 감가상각비 800만 원에 대한 제한은 있지만요. 두 번째, 작성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감가상각비 800만 원을 포함한 유류비, 보험료, 자동차세 이런 금액들을 연간 1,500만 원까지만 인정을 해주겠다는 것이 세법의 입장입니다. 작성을 하시든 그렇지 않든 일단 감가상각비 800만 원은 제한이 되어 있는 것이고, 대신에 이거를 업무 사용 비율만큼 인정을 해줄 것이냐 아니면 1,500만 원까지만 인정을 해줄 것이냐 라는 거라서 요거 작성은 사업자의 선택에 달려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작성을 하시게 되면은 그 고생에 대한 대가로서 업무 사용 비율만큼은 경비 인정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시면 1,500만 원까지만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업무용 승용차에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봤고요. 그래서 일시불이냐 할부냐 아니면 리스냐 렌트냐 라고 했을 때는 비용 처리되는 거는 거의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신에 또 몇 가지 고려하셔야 될 점들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 일시불 또는 할부 구입을 하셨을 때는 차량을 중고상한테 판매를 하시게 되면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하시고 10%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셔야 돼요. 그리고 차량 판매 가격이 나의 장부 가액, 즉 내가 4천만 원에 취한 차를 2천만 원 비용 처리하고 3천만 원에 판다라고 했을 때는 3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을 차감한 1천만 원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으로 과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양도차손이 된다면 즉 나의 장부가 2천만 원보다 1,000만 원을 더 저렴하게 판다라고 했을 때는 양도차손, 손실을 나의 사업소득 그 순이익에서 차감을 하셔서 신고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또 절세 효과도 있다라고 보시게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언제 얼마에 차를 팔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5년 상각이 다 끝나고 나서 차량을 판매하게 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장부가가 거의 영내 수령을 할 거고요. 취득가에서 장부가를 차감한 그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이 계산이 될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절세를 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리스나 렌트 같은 경우에는 계산서나 세금 계산서로 비용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일단은 리스 같은 경우에 나의 자산으로 잡히지 않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리스 회사의 자산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나 아니면 지원금을 받아야 되는데 재산이 적어야 될 때 좀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좀 고려를 하셔서 본인의 사정에 맞게 또 현재의 상황에 맞게 구입을 하시는 게 참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일시불이나 할부 구매 또는 리스, 렌트 전부 세무적으로는 비용 처리하는 게 약간의 미묘한 차이만 있을 뿐 거의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그 안에서 적용되는 규정들이 살짝씩 다르기는 할 텐데요. 전체적인 현금 흐름을 봤을 때 가장 저렴한 게 일시불이나 할부다라고 하시면 그걸 구입을 하시면 되고요. 지원금이나 아니면은 건보료 때문에 재산이 많이 잡히면 안 된다라고 하시면 리스라는 방법을 선택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무적으로는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본인의 사정에 맞춰서 업무용 승용차를 어떻게 구입하실지를 의사결정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